손님이 왔다고 수고했다고 대한민국 정착을 축하한다고 사준다면 그 정심 한 끼가 무엇이라지 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김법인입니다. 네, 법인 언니의 좌충우돌 남한 정착기 모든 분들이 너무 기다려서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살았고 중국 그 험한 땅에서도 살았고 아마 대한민국 정착기는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닐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왔을 때 막 느낀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 딱 오니까 드는 생각? 첫 느낌 일단은 내 발이 대한민국에 붙어있다는 게 너무 내가 붙어있는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내 몸이 닿은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벌써 상상도 그렇죠. 못할 그게 최고의 꿈이었지, 그게 우리한테. 꿈이었고 일단은 정착을 하려고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 내 집을 턱 받고 물론 빈집이지만 하나 임대 센터에서 아파트죠? 진짜 12평 7평은 7평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빈집이지만도 내 하나원 캐리어를 2개를 저희 딸하고 저하고 탁 갖고 들어가니까 세간살이 짐이 다 풀어지더라고. 짐이 이불 2채 있지. 무슨 쌀도 있고 된장도 있고 다 넣어놔주니까 바로 들 수 있고 수도 틀면 따가운 물 찬물. 수도 없이 모가지만 돌리면 그냥 돌리면 그다음에 석탄 걱정 나무 걱정이 없이 가스레인지 탁 트니까 나 불이 쫙 올라오고. 북한 같으면 또 아침에 나무 하러 가야지 이거 패야지. 말려야지 그 나무를 불 붙이자면 그 신발짝 다 파이나 신발짝 껌을 뜯어가지고 불 그것뿐이야 태워. 기하잖아. 그렇지.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그 감옥에서 3년 동안 내 변을 떨어지면 그 물이 쳐가지고 내 엉덩이에 올라올 정도로 물이 그렇지 뭐 옛날에 그 상상도 못했던 건데 집안에서 앉아서 대소변을 볼일 다 보고 자다 일어나서 밖에 안 나가고 거기 앉아서 핸드폰도 보고 책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불이 다 켜져 있어. 북한에 어디 변속관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신발 신으러 갈 때면 자기절로 이게 불이 이렇게 켜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가 무슨 센서 센서가 동작을 하는 센서. 거지. 그리고 주머니라 키를 안 갖고 열쇠 뭉치를 안 갖고 다니잖아. 맞아. 전자키 톡톡톡 누르니까 숫자를 딱 누르면 숫자 누가 내 근데 주머니 요즘에는 지문 갖고 딱 누르면 자기 주인 지문 딱 봐, 몸이 쫙 올린다. 요즘 더 한다. 나 그래. 근데 북한 같으면 참새들도 사람 보고 도망치는데 비둘기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 안 하고 먹이 달라고 따라다니니까. 북한 같으면 돌 갖고 까는데 먹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집 문만 탁 열면 앞산에 그 소나무 향. 맞아. 나 진짜 난 내 집이 그랬다니까. 문 열면 앞산 소나무 향, 뒷산에 또 소나무 향. 그러니까 앞뒤 문을 열면 그냥 통풍이어가지고. 대구가 받은 아파트가. 근데 에어컨 없이도 살았어. 시원하지. 너무 시원했어. 그게가 산이라서 산소가 딱 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돌아왔고. 이야. 너무 그리고 산이라는 게 언니 대한민국 산이 그냥 브로콜리 같지 않아? 그냥 뽀송뽀송하고 그러니까 꽉 차 있잖아. 나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을 두고 내가 어디 가서 헤맸냐. 이제 왔냐? 그냥 바로 여기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근데 바로 여기서 태어났다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을 못 없었을 느꼈을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감사하다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전에는 북한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원망을 했어요. 근데 진짜 겪어야 될 거 겪지 말아야 될 걸 다 겪고 나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쌀컵 한 사람 먹을 식량을 한 컵 갖고 물을 8바가지 부어가지고 8식구 죽을 써먹었던 그날이 지금은 진짜 딱딱 1인당 한 컵 해도 그 한 컵의 밥을 다 못 먹고 맞아. 하루 종일 갈 때도 있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살쪄. 다이어트 해야 돼. 맞아. 매일매일 오늘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구호처럼 외치는 대한민국 부자병이 다 왔어. 근데 국민들이. 참고로 저는 다이어트에 신경을 안 씁니다. 다이어트 웬 말이냐? 다이어트 웬 말이야. 나는 그냥 600공수로 살래. 내 자녀를 키우려면 내 몸이 따라서야 돼.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패스. 내 생애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언니 말처럼 정말 감동적인 게 내 발이 대한민국이랑 땅덩어리에 붙어있다는 그 자체부터 감사함이 끝이 없는데 황당한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 처음 마주쳐서 그런 식당 갔는데 식당하러 일하러 갔는데 후레이시 달라는 거야. 너 후레이시? 후레이시. 불 켜는 거? 라이터? 그거 아니고 프레시. 삼이슬 보고 알았어.
식당이라니까 후레쉬도 이 불 켜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후레쉬 하나원에서 나온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외래어를 뭐 다른 거는 배워줘도 아 그래 그렇게 잠이 다 그런 거 술에 대해서는 안 배워주잖아. 후레쉬 그래가지고 갖다 손님이 후레쉬 주세요 하고 예 하고 갔는데 뭘 갖다 줘야 될지 모르는 건데 왠지- 내 머리에서 생각나는 게 후라이팬밖에 없었어. 아 비슷한 숫자 아까 후레쉬를 내가 잘못 들었나 후라이팬을 잘못 아니 들었나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도 근데 사람들이 후레쉬하고 후라이팬이 전혀 틀린데 왜 그렇게 착각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 머리에서는 후자가 들어갔으니까 후라이팬밖에 생각이 안 났어.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 아니 술 먹고 그러니까 후레쉬인지 술을 달라 하지 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차라리 잠이술이면 잠이술이고 잠소수면 잠소수잖아. 근데 왜 후레쉬라는 거야? 그래서 후라이팬가를 갖고 갔는데 나는 서 있고 그 사람들은 앉아서 밥 먹으니까 이를 올려다보면서 어디서 봤어? 와카노 놀라는 거야.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뭐라카노 이런 거야? 와카노 후레쉬 가져왔는데 후라이팬은 와 가져왔는데. 후레쉬가 뭔데야? 근데 그 사장님이 재빠르게 와서 이제 대한민국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북한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야? 근데 좋다. 근데 그분들이 더 다른 말은 안 하는데 사장한테 딱 이렇게 잘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내가. 내 이러다가는 근데 오프너 가져라는데 오프너도 뭔지 모르거든. 맥주 따는 거. 근데 병따기면 병따기지 또 왜 오프너냐고. 그래서 일단은 사장님한테 가서 근데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거 다른 건 다 기억을 못 했는데 사장님 마음대로 내가 잘했는데도 자를 때는 고용지원센터에 갔다가 신고하래. 그게 다 그 기억이 나는 거야. 실은 통장 관리하는 거 그것도 외우지 않고 나왔는데 그것만은 딱 찍어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너를 자르면 저 고용센터 가서 신고할 겁니다. 누가 자르겠단 말도 안 하는데 자기 지금 잘못한 것 같으니까. 맞아 그래. 이거 어떡하면 좋노? 놓지도 못하고 떼빠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면 좋노?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후 시간 3시부터 4시까지는 조금 쉬는 시간인데 쉬지 못하고 종이장에다가 오프너 하면 병따개 후라이팬 뭐 우리는 지지판 후레쉬 참이슬 종이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배우면서 했어. 근데 손님들이 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전혀 안 되는 거야. 맞아. 어서 오세요 이게. 그러니까는 인사말이 또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무슨 이런 애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인생에 애교는 없다. 김법인의 인생에 애교는 없다. 근데 제일 적합한 게 버스 기사님들한테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 이런 말 할 수는 없고 걸어서 10분 갈 거리를 버스 타고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그거 연습하고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하고 내릴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했어. 그랬더니 입에 착 붙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색하지 않고 교회 가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뭐 이 말 두 번 다시 속지는 않지. 한 번 사랑한다면 낸데만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인 줄 아닌 걸 아니까 이제는 속지는 않고 이래서 문화를 배우는구나 그러면서 정착을 하는데 대신에 저희 딸이 너무 정착을 잘하는 너무 담임 선생님이 또 중국 연변말 하면서 사투리 쓰는 게 너무 귀엽대. 애가.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어머니 패끼라는 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패끼. 저희는 딱꼭지를 보고 패끼 하거든요. 패끼한테 그러니까, 딸꾹질. 근데 저희 딸이 선생님한테 가서 딱꼭지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선생님 패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대. 근데 은혜야 패끼가 뭐노? 그러니까 선생님 패끼도 모릅니까? 이게 패끼입니다. 이게 패끼입니다. 하니까 은혜야 그거는 패끼가 아니고 딱꼭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저희 딸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는 딱꼭질도 모르고 패끼도 모르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했더니 선생님이 패끼가 아니고 딱꼭질이래. 엄마가 쓰는 말은 북한 사투리고 선생님이 쓰는 말은 한국말이야. 엄마가 우리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말 해야지. 이제는 패끼란 말 하지 말고 딱꼭질이라고 해.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한테서 외래어를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딸이 먼저 가서 첫째 배워가지고. 딱꼭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전화가 와서 은혜한테서 연변 사투리 너무 재밌게. 재밌고 또 산 넘고 강 건너던 얘기도 너무 옛말처럼 탈북수 터리를 너무 소심하게 재미나게 하는 거야, 애가? 해줘가지고 은혜는 너무 성격이 좋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닮았습니다. 근데 거기 내 닮았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딸도 적응을 잘해갖고 나 지금 언니랑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여자랑 하는 것 같아. 북한 여자랑 방송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제가 조금 아픈 상처가 떠 있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오면서 가정을 제일 먼저 묶어주려고 나의 욕심으로 만났던 우리 같은 탈북민을 만났는데 서로가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너무 험한 폭행을 하고 저희 딸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또 둘째를 낳았지만 제가 만난 분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자한테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술만 마시면 그 여자가 저로 조금 착하게 그래서, 됐구나. 그러니까 언니가 착하게 폭행을 당했구나. 그래, 일단은 한국에 그 행복하려고 사람도 많은 아픔에서 벗어 못 나고 상처에 상처 투정이가 두 많은 상처 덩어리가 만나다 보니까 누구를 서로가, 보다듬지를 못하는 거네. 그러니까 사랑도 사랑을 받은 사람한테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상처받은 사람한테서 사랑이 절대로 흘러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도 돌려줘야 네. 되는데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늘 웃으면 속에서 살고 늘 상처만 받다가 보니까 뭐 가정을 잃었다 해서 나도 상처만 받고 사랑을 줄 수가 없었고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장단점을 생각할 때 이 사람한테서 장점의 0.1%만 봐도 장점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자고 생각했는데도 저한테도 거기가 안 되고 자식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게 돼서 저희 딸이 학교만 가서 1시간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밥 먹었어? 엄마 또 울어? 엄마 괜찮아? 늘 엄마 걱정하는 그 전화가 매일같이 저한테 이게 반복이 되는 그거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 네, 그래서 그리고는 2년의 동거로 결국은 끝나고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대구에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정착을 하는 과정이 또 인상 깊었던 게 저희 대한민국까지 오기를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점심 한 끼 산다고 데려간 것이 tuk선집이라고 데려갔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빨이 새까매질 정도로 먹었던 무시라지밥. 시라지밥 사실 못 사는 사람들이 식량 대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교화소에서도 구지구지하게 먹었는데 먹던 그 시라지를 그 원안의 그 시라지밥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손님 처음으로 대접으로 손님이 왔다고 수고했다고 대한민국 정착을 축하한다고 사준다면 그 점심 한 끼가 무시라지 밥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저는 무시라지밥 언니 사실 여기서는 귀한 거요. 근데 지금 8년을 살아보니까나 귀한 그게 걸 좋은 아는데 거야.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예, 못 먹었지. 못 먹고. 근데 저희 성격이 뒤에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사주는 분한데 다음에는 또 다른 나 같은 탈북자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성인은 감사한데 탈북민들이 무시라지 밥을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밥을 안 드셨구나. 이때까지 많이 하셨네. 많이 사줬네 다른 사람은. 그래서 삼겹살이 좋습니다. 저희 근데, 그냥 삼겹살 사줬고. 실은 저는 삼겹살도 중국에서는 삼겹살을 만난 못 들어봤거든. 맞아. 우파로. 근데 한국에 와서 삼겹살도 부루 배추에 우리는 상추를 부루 배추를 하잖아. 부루 배추에 쌈장에 청양고추에 마늘을 올려서 마늘 고기를 넣어야 돼. 진짜 입이 눈부르 뜨고 먹는 그런 삼겹살도 정말 맛있어. 행복하거든요. 근데 무시라바시밥 자기 절로 눈시울이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인상이 찌그러진 그 추억이 너무 너무 근데 힘들어 그래. 지금은 건강식으로도 너무 많이 드시고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삼겹살 먹으면 먹었지 내 돈 주고는 안 먹어. 나도 그래요. 나돈 내 돈 주고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잡곡밥도 실은 잘 안 먹습니다. 집에서 지금은 조금 어떨까 싶어서 애들 때문에 했는데 역시 언니가 뭐 먹지? 나도 안 먹고 남편도 안 먹고 애들도 안 먹고 밥솥에 그냥 지금 남아있던 형부가 그러면 그 네. 이후에 만나는 그 이후에 분이에요?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저는 조금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내 혼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느꼈지? 그때부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악몽이 많이 시달렸어요. 늘 또 잡혀나가는 꿈, 교화소에서 구질구질했던 그런 악몽? 진짜 이게 꿈에서 깨도 진짜 이불이 다 젖고 내 몸이 다 젖고 맞아. 힘들었던 그 악몽이 언제면 가셔질까?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픔을 누구한테 털어놓고 맞아. 내가 상처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냥 잊어야 돼 하니까 악몽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를 떠나서 이 서울 생활을 경기도 생활을 하면서 치유 집회에 한번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 시간이 행복했냐고 나한테 되돌아오는 그런 질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나한테는 내가 그냥 강짜로 잊고 있었을 뿐이지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저는 용서하기로 선포를 했고 그 이후부터 악몽이 없어졌어요. 악몽이 없어졌고 꿈을 꿔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꿈, 진짜 희망의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고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왜 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기도하면서 만난 남편이 지금의 애 아빠입니다. 아이고, 지금 참 저는- 내 아빠죠? 저는 저희 남편한테 너무 감사한. 참고로 저희 남편은 총각이었어요. 총각한데 진짜 양심 없이 애 둘을 데리고 제가 진짜 강보다게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결론은 제가 승리를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또 두 자식으로만으로도 충족하다.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말고 우리 두 자녀만 잘 키우자고 했지만 제가 또 양심에 그럴 수는 없다 해서 또 아들 딸을 낳아서 네 자녀의 아빠 엄마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니의 맏딸이 새로 만나신 분이 언니한테 폭행 많이 하고 해서 엄청 학교 가서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딸이 그러면 이번에 이 아빠도 되게 순조로웠어요? 솔직히? 네, 애가 제가 이 아빠를 만날 때 그냥 동생하고 나하고 엄마 서에서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자기 아빠는 중국에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올라와서 이 사람을 교제하는 기간에 제가 딸을 데리고 중국에 갔어요. 일단은 너 아빠가 중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너도 네 마음대로 1년에 2번은 갈 수 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마사지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4만 원이 만기가 돼서 또 사장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고 해서 그 돈 찾으러 가는 겸 데리고 갔는데 그 4만 원을 찾으러 갔다가 4만 원도 잃고 저희 딸도 잃고 결국은 저는 맨몸으로 한국에 올 뻔도 했습니다. 올 뻔했어요? 네, 무슨 스토리인지. 네, 중국 돈 4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한 7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대한민국에 국적이 있는 딸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다고 하는데 그 사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